포괄고 시청상인 얘기를. 예교 조폭이 지금 하자면 북한 아니고요? 홍 교수님 어디 경호 좀 붙여드려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경호가 걱정이 돼가지고. 외교 협상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나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과연 그런 입장과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NLL을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거나 이랬다면은 책임을 묻고 외교 안보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실을 보자 저는 공감합니다. 네. 그렇죠. 네. 동냥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 그 가게 주인하고. 그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 이거 뭐에 비교하면 좀 나을까? 왜냐면 거기는 어찌됐든 경제대국에서는 전 세계 최하니까 장사하는데 집 앞에서 저기 동냥하시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좀 주고, 예? 좀 피하게 하는. 우리 박 부장님도 경호 받으셔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있는 사람이 돈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좀 베풀 필요가 있다. 우리 형제니까. 그죠? 그러기도 하고요. 네.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국가적인 형제.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래야 보면 되겠죠. 통일을 우리가 이 문제 다 통일되면 끝나는 사실은 거 아니에요? 이게 노태우 정권 때, NLL 문제고. 노태우 정권이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때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대북 포용 정책입니다. 그것이 대북 포용 정책이 이제 YS 정권을 거쳐서 햇볕 정책으로 왔던 것이고 지금도 그 기조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우리 20몇 년째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 사이에 북한이 NPT 탈퇴를 하고 93년에 그 이후에 핵을 갖다 개발하고 로켓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면서 계속 긴장의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에 우리의 한민족 대북 포용 정책이 이제는 포용 정책만 하다 보니까 결국 퍼주고 나서 위협당하는 꼴이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내부적 반발과 또 외부적인 따가운 시선에 좀 얽매여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포장을 해서 조금은 보다 보면은 이쪽 정부에서 얘기가 북한은 말이 안 통하고 뭘 준다 그래도 받을 줄 모르는 버릇없는 사람하고 포지셔닝을 잡고 싶은 건데요. 정말 필요하거나 하는 물품들을 제시할 때 우리 측에서 남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필요한 물건은 주지 않고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안 될 걸 알았는데도 헤드라인에서는 북이 남한의 제의 거절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외톨박이로 만들어 놓고 그런 포지션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슬로건 싸움도 있고 물건을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북한을 파트너로 인정하거나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가까워야 될 도구라는 생각보다는 주적으로 설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논란거리를 일으키는 골치 아픈 존재로 매겨왔다는 거죠. 아니, 주적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적은 부분을 맞아요.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아니, 휴전선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좀 맞닥뜨려 놓고 있는데 그럼요. 주적은 아니, 그게 주적일 나쁘다는 수밖에 얘기가 없죠. 아니고. 자,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남북 대화를 하려면 남한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일단 쌀 50만 톤 비료, 요소 비료 40만 톤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너네 믿겠다. 그 대화를 하겠다는 진실성을 믿겠다. 그때부터 얘기해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곽 교수님 입장이라면 그거 그러면 그거 주고 우리가 회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북한이 지금 원하는 거 말씀드리는 왜 안 주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광물을 갖고 있고 그냥 퍼내기도 편한 철광석산 같은 게 중국으로 채굴권이 몇십 년간 넘어가서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자원을 중국에 뺏기거나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놓고 보는 게 옳겠습니까? 자, 북한은 네. 북한도 똑같은 나라인데요. 그걸 헐값에 그냥 마구 그냥 저 중국 좋으라고 정확하게 주겠습니까? 따지면 보면은 나라가 아니라 거기서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자기네가 있죠. 전부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죠. 자, 북한 얘기 뭐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까요? 자, 우리 800km 미사일 나가는 거 이제 이번에 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니까 800km 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북한이. 자기네들은 6,000km 보내면서 6,000km 능력 가지고 있으면서 800km 보내겠다는 거 가지고 좀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6,000km 나가는 사람이 800km 나가는 걸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북한에 대해서 2위부터 전 세계 1위가 미국이고 2위부터 27위까지 모두 다 합한 것보다 1위가 더 많습니다. 그런 미국이 우리를 편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거리나 이런 논쟁은 그야말로 정쟁으로 무언가 우위에 서보자는 걸로 봐야 될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던 북과 계속 마주보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희망을 갖거나 신락 같은 끈이 아니라 뭔가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당장 그래도 경제적으로 자주 필요합니다. 국방해야죠. 자주 그건 당연히 국방해야죠. 기본하면서 아유, 해야죠. 자주 하지 말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당연히. 우리가 뭐 근데 남의 소수권 문제 같은 것들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의지하면서 네. 하면 되겠습니까? 자주 국방해야죠. 제가 또 실수한 겁니까? 아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 당연히 국방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아이고, 알고. 98년 네.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는 그날 2월 25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북 3원칙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인치 않겠다예요. 그것을 대전제하에 우리가 통일하지 않겠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다음에 도와주겠다. 대전제는 뭐냐니까 너희들이 과도한 무력으로 우리를 갖다 목을 죄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그 전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북한은 어쨌든 간에 비밀리에 핵을 만들었어요. 핵 갖고 우리는 지금도 마치 펄펄 끓고 있는 화로를 갖다가 이마에 쥐고 있는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비대칭 전력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곽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북한 하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놈들이 역시 우리가 좀 한번 으름장을 놓으니까 역시 절절 끼는구나. 안 그래도 조공 바친다고 우리 갖다가 아까 슬로건 내거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아까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셨던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국방! 자주국방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자주국방 해야죠. 지금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떤 걸 택할 건가? 심지어는 지난번에 해왔던 그 햇볕 정책의 경우도 조금 또 실용적인 차원으로 제3의 길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근데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네.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이 지금 알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니까. 이 프레임이 70년대에 네. 냉전이 그렇게 치열할 때에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사실은 자기네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 여기 우리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우리 지원하겠습니까? 오죽하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핵무기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했겠어요. 그게 자주국방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GDP의 7%, 8%씩을 갖다 국방부에다 쓸어 부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뭐 북한이 6,000km 가는 거 뭐 괜찮지 않느냐. 혹은 아까 얘기한 말씀하신 거 뭐죠? 북한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NLL 같은 문제도요. 김대중 대통령도 뭐라 그랬어요? 연평해전 처음 났을 때 NLL을 사수하라는 게 일본입니다. 무조건 NLL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본한테 우리가 36년간 저기 한 것도 자주국방이 전혀 국방이 안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6.25 전쟁도 사실 에치스 라인인가 미국이 선을 쫙 뒤로 빠져버리니까 소련 너가 막 그대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문제는 NLL에서 지금 우리가 무슨 기본이 사고가 안 돼 크게 있으니까 그런 나서 거지. 문제가 지금도 되는 만약에 게 라인에서 아니죠. 미국이 일단 한국 네. 선 딱 해서 여기 모르겠다로 딱 빠져나면 우리는 근데 자주국방 완전히 얘기가 왜 끝나는 나왔죠? 건데. 자주국방 우리 하지 진짜 말자. 키워드를 자, 던지셔서 NLL. 자, 다시 OX 한번. NLL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동그라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바쁩니다. 갈 길이 많아요, 지금. 네. 하나, 둘, 셋. 미친다. 예, 자,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됐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 할게요.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문제.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중요한 변수다. X.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간. 중요한 변수입니까? 네. 자,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정수장학회 문제는 아무래도 보면 이번에 대선, 앞으로 65일 남은 대선에서 한 이슈일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번 4.11 총선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했죠.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강탈한 거다. 그리고 작물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을 하고 나왔는데 또 그 당시 문재인 후보나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 당시 이제 김지태 씨를 갖다가 한테 이제 그걸 헌납을 받았는데 그 헌납이 사실 국가에 헌납한 건데 왜 이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 있느냐. 즉 그나마도 중간 가로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분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아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 박근혜 후보가 얼마 전에도 과거사 인식 논란 갖고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과거에 있었기는 하지만은 실제 행동으로 보면은 김지태 씨의 그런 장학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뺏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제를 갖다가 대선 한 60일 여일 앞둔 상태에서 최필립 이사장하고 이준숙 MBC 본부장하고 쏘곤쏘곤 얘기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의 골자가 뭡니까? 결국 보면은 이게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거 갖다가 뭐 매각 발표를 하고 그 6천억 원에 달하는 매각 자금을 사실상 경남 부산에다가 뭐 학생들 노인들에게 뭐 지원하겠다, 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보면 선거 운동의 기부행위 비슷한 냄새까지도 풍기다 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매각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 매각이 문제지만 이건 쟁점이 되는 것이죠. 네.
매각은 지금 그렇게 함부로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